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어제도 제가 미국 증시 시황을 안 올렸었죠. 그래서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다우존스가 1.4%, 나스닥은 2% 넘게 올랐고요. S&P 500 1.6%. 역시 제가 설레발 안 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랐는데 엑소모빌과 쉐브론,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가 좀 빠졌네요. 그리고 금융주도 올랐고요. 대형 빅테크와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1%대, 그리고 구글 2%, 페이스북 3%, 아마존도 3.5%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2.4%, 엔비디아 1.9%, 디즈니와 넷플릭스도 3% 넘게 올랐는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애프터마켓에서 25% 폭락했거든요.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4월 들어서 흐름을 보면 그동안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빠졌던 주가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잠깐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한 건데 이렇게 오르는 날에는 악재가 쏙 들어갑니다. 제목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뉴욕 증시 금리 폭등에도 실적 기대감의 상승. 자, 금리는 폭등했지만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뭐 묻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불과 하루 전인 어제자 기사를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뉴욕 증시 하락. 증시 하락의 원인을 국채 금리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에는 금리 폭등에도 실적 기대감의 상승. 어제자 기사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 내일은 또 뭐라고 기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하루만 해도 이렇게 180도 바뀌는데 어떻게 주가를 예측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단기적인 예측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중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요. 주가가 출렁여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주일 후 주가, 한 달 후 주가, 심지어 내일 주가까지 예측을 하면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수백 가지 퍼즐을 조합해서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고, 심지어 오르면 몇 프로가 오를지 떨어지면 몇 프로가 떨어질지까지 우리는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댓글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3개월 후에 막 20%가 빠질 거래요. 도대체 그 수치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예측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방향성을 보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폭락했고요. 2분기에도 200만 명이 급감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완전히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3.2% 올랐던 주식이 장 마감 후에는 25.7%가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빠진 건지 제가 1년 전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종가가 550달러 정도였더라고요.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아니, 넷플릭스가 무슨 동네 잡주도 아니고 1년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나버립니다. 몇 달 전에 페이스북도 25% 넘게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데자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결코 미국 주식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시기에는 지수 추종형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QQQ가 되겠죠.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 QQQ가 161%, 넷플릭스가 144%로 오히려 QQQ가 앞섰는데 심지어 변동성도 훨씬 작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넷플릭스 주가는 애프터마켓을 반영하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정규장 종가인 348달러를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면
격차는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죠. 나스닥 100 안에는 애플, 마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도 물론 들어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소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든든한 종목이고 변동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개별 종목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잘 보시면 넷플릭스가 최근 5년 동안 대부분의 기관에서 QQQ의 수익률을 압도하고 있다가 막판에 그냥 고꾸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은 결국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 최종 매도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올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량입니다. 수량. 내가 최종 매도할 시점의 수량과 주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장기 투자할 사람에게는 지금의 주가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어차피 많이 올라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면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똑같은 종목이 똑같이 폭락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내 피 같은 돈이 날아갔다면서 절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싸게 많이 줍줍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마인드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초오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일시적인 이벤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죠. 편안하게 그냥 수량을 차곡차곡 모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 연이은 하락장에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지수 추종형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QQQ, SPY, SOXX 뻔한 종목들이죠.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럼 시황 정리는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하겠고요. 어차피 내일 또 바뀔 거고 내일 모레 또 바뀔 텐데 오늘 시황 완벽하게 분석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를 믿고 우직하게 오래 보유하시면 반드시 수익은 따라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